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전룡표와 함께할게요.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경제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저는 김우성입니다. 어제는 증시가 더 떨어졌죠. 하락장에 베팅하는 투자까지 더해져서 반등 기회도 뺏는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은 달랐는데요. SK하이닉스 ADR이 큰 폭으로 올랐고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지수들도 올랐습니다. 오진석 마켓 데이터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중동 상황 좀 채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공습 재개 뉴스들 방금 전까지 들으셨을 텐데요. 관련 소식들과 또 미국의 대중음악상이죠. 그래미에서 BTS가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외신 소식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고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입 크기로 먹기 좋은 오늘 아침에 꼭 알아야 할 뉴스들, 뉴스 첫 끼 시간에 강영구 뉴스 셰프가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증시도 잘 회복되고 평소 계획하신 일들도 잘 진행되고 주말은 좀 맘 편하게 더위 피하시면서 휴식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한번 해봅시다. 네, 6시 21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출근 준비하시거나 출근하시는 분들 이 시간에 뉴스 들으시면 아니죠. 오늘 하루에 핵심 뉴스들만 한입 크기로 쏙쏙 들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알려주시죠. 네,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이렇게만 제목을 주면 굉장히 여야가 함께 합심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관련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선관위 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은 제3자가 추천하고요. 네. 대한변협과 법전환 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중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1명을 고르죠. 이게 수사 범위 때문에 조금 여야 갈등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율 집계 조작,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선거 전산 시스템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요. 예. 또 특검은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자녀 승진, 부정 채용 등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예, 이른바 서버라는 말 대신에 전반적인 수사 범위 이렇게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지나갔는데 이후에는 그 이른바 보안 수사권 때문에도 뜨거웠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잖아요. 네, 사실 이게 핵심인데요. 10월 2일에 검찰청 폐지되고 공소청 출범하죠. 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소청 출범에 맞춰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예. 검사는 직접 수사 못하고요.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맡게 되죠. 예,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간 또 수사와 기소 두 권한을 막강하게 쥐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들에 대한 개혁 법안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서 이거 국민들의 형사사법 피해가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죠. 네, 어제 오후 4시 5분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소속 의원을 차례로 투입해서 오늘 자정까지 밤샘 토론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5분의 3 이상이면 필리버스터 종결이 되기 때문에 그 종결 이후에 여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것 같긴 한데요. 이후에 생기는 문제나 부작용들은 또 꼼꼼히 따져서 잘 보완해 내야 됩니다. 거기엔 또 여야가 없겠죠. 국민의 이익엔 여야가 없습니다. 다음 소식이요? 산으로 간 축구협회 청문회. 날이 더우니까 저도 산에 가고 싶습니다. 산 좋아하거든요. 산에 가면 시원하죠. 네, 우리 가영관 선수는 산과 물 어딜 더 좋아합니까? 저도 산을 좀 더 예, 좋아하는데. 맞아요. 인자요산 맞죠? 네, 맞나? 그럼요. 예. 군자는요. 예,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황이 달라요. 지금 이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산에 가서 시원해야 되는데 산으로 가서 더 답답한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우리 축구대표팀 월드컵 경기보다 이번 청문회가 더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이고, 참. 구체적인 증거나 새로운 내용 없이 기존의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을 다시 질의하는 수준에 그치는 맹탕 청문회였다 이런 평가 나옵니다. 도대체 왜? 라는 국민들의 궁금함을 못 풀어준 거예요. 홍명보 감독 선 관련한 질문도 있었죠. 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요. 2024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던 이임생 전 이사가 밤
11시에 빵집에서 홍명보 전 감독을 만나고 면접이나 PT 없이 감독이 선임됐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네. 홍 전 감독은 감독 제안이 왔을 때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생각한다.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력방어위원회에서 추천한 감독들도 있고 여러 제안들도 있는데 왜 그 절차들은 다 배제되고 홍 감독으로 귀결됐느냐 이런 구체적 과정과 시스템을 점검받길 바라는 게 국민들의 궁금증인데 네. 아, 참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 또 월드컵 경기 결과에 대한 질의 이건 좀 청문회에서 물을 일인가 싶기도 해요. 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진규 국가대표팀 코치한테 남아공전 때 선수 기용 문제 삼으면서 왜 졌냐 이거를 여러 차례 따져 묻기도 했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매초에 감독과 코치의 판단 영역인 선수 기용이 청문회의 지적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지적 나오죠. 예, 좀 답답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우리 국민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지켜볼 겁니다. 다음 소식 가보죠. SK 하이닉스 주식 3,620주 산 최태원 회장. 회장님이 직접 산대요. 주식을 샀습니다. 47억 8,564만 원어치인데 이 액수에 의미가 있을까요? 사전 공시 없이 매수 가능한 금액 최대로 샀다 이런 해석 나옵니다. 네. 상장회사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에 따라서 50억 원을 초과한 거래 금액이 발생하면 예. 30일 전에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되는데요. 네. 최 회장 개인 명의로 빠르게 사기 위해 이 금액을 맞춘 거라는 거죠. 매수 이유는 뭐라고 알려졌습니까? 어제 종가가 SK 하이닉스 최고가 대비 55% 내린 가격입니다. 예. 그냥 싸니까 샀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만은 네.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 매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은 그 이전 가격대에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도 최 회장이 시간 두면 우상향할 거다. 팔지 말고 갖고 있어라. 이런 말도 했잖아요. 그럼요. 자신감을 그렇게 표출을 했는데 직접 몸소 솔선수범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은 아닐 것 같고요. 오늘이죠. 뉴욕 SK 하이닉스 ADR이 굉장히 17% 가까이 올랐는데요. 저희가 오진석 마켓 에디터랑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염 너무 더워요. 네,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인데요. 매우 덥고 또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 내려진 경상권 지역은 40도에 육박한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요. 예, 주말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여러분 더위와 열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습니다. 더 덥다고 하죠. 네, 경상권 중심으로 40도 육박하는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고요. 다음 주에는 바람 방향까지 바뀌면서 서울 더위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마 8월 초순까지는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더위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까지 안 더웠으니까라고 안심하지 마시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 늘고 있다고요? 네, 온열 질환자 수 계속 늘고 있습니다. 안전수칙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되는데요. 네. 폭염 안전 5대 수칙 전해드릴게요. 네. 물 많이 드시고요. 네. 그늘막에서 휴식 공간 확보해 주시고 더운 낮 시간대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규칙적으로 쉬셔야 합니다. 아이스팩이나 책 넓은 모자 등 보냉장구 착용해야 하고요. 온열 질환 의심되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너무 덥다. 더운 걸로 관련해서 정부에서 안내 문자라든지 재난 문자가 왔다. 일단 모든 걸 중단하십시오. 야외나 더운 곳에 계신 분들 시원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고요. 가족들이나 친지나 혹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중단, 이동, 연락. 뭐라고요? 중단, 이동, 연락 이렇게 예. 3단계입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건 없으니까요. 이 더위도 잘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 아침에 시원한 뉴스 첫끼 강영구 뉴스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Good morning. Ding, ding, ding.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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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bow,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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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Good morning. Ba, ba, bow, bow,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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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Good morning. Ba, ba, bow, bow,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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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w. 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듣고 계십니다. 6시 28분 43초 지금 막 지났습니다. 출근 준비하면서 듣고 계시면 시간 잘 알아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렸고요. FM 94.5MHz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방송 라디오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YTN 경제 라디오 들어오시면 지금 바로 생생하게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이 시간에도. 자,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이름 의견 받고 있는데 이거 안내하기 전에도 벌써 보내주신 9497님. 발음하기 쉽고 탁 감기는 경제 라디오 장명. 와코노미. 예, 와, 뭔가 진짜 우와 하는 느낌입니다. 와코노미. 좋네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백화점 상품권 20만원부터 치킨 기프티콘, 시원한 커피 쿠폰까지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8월 초에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거고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YTN 경제 라디오에
멋있는 이름, 맛있는 이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지어주셔야 더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시겠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이거 구독해봐. 도움 될 거야. 많이 권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국민 참여 프로젝트는 항시 열려 있습니다. 출근길에 응원 좀 해주세요. 저 좀 깨워주세요. 우리 아이 좀 깨워주세요. 사장님 좀 깨워주세요. 월급 좀 올려주세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침 응원, 아침에 바라는 바들 모두의 기운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십만 명이 듣고 있는데 함께 힘을 모으면 안 될 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친구, 동료 응원하는 말도 좋습니다.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지금 아침 6시 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로 정윤경 님도요, 해봅시다 화이팅! 미라클 모닝 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되실 겁니다. 여러 번 반복하시고,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지속되면 정말 이뤄질 겁니다. 기적처럼. 밤사이 국제뉴스들도 짚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문타클로스. 예. 정말 외신을 산타클로스처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는 늘 좋은 기대와 좀 선의를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요. 미군과 이란 또 공습 재개하며 불이 붙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선박들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이유로 지난 7일에 이란 군사시설을 공격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부터 13일 연속 공격을 했죠. 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서 24일부터 공습을 중단을 했었는데요. 자, 미국은 계속 공습을 중단하고 있었지만 지난 28일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요르단 내에 있는 미군 공군기지와 미 중부사령부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예. 이란 측이 먼저 선제 공격에 나선 거는 처음인데요. 예.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 중부사령부가 미 동부 시각으로 29일 오후 8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이란을 상대로 공습을 개시를 했습니다. 혁명수비대의 군사지휘센터와 미사일, 드론 시설 등 수십 곳의 목표물을 공격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기습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흠씬 두드러져 팰 것이다라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는데 그대로 된 거죠. 예. 자, 이에 또 대항해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30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을 합니다. 예. 그래서 F-35 전투기 석 대를 완전히 파괴했고 다른 전투기 석 대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도 공격해서 드론 경납고 2곳과 군용 항공유 저장시설 1곳을 파괴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군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모두 방공망에 의해 격추당했다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공격 시점을 보면요. 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지금 조금 삐걱거리는 사이라고 알려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을 돕는 건지 왜 이 시점에 이란이 공격했는지도 궁금하고 네. 회의 이후의 분위기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트럼프 네타냐후요. 맞습니다. 그 이란이 선제 공격 처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 공격 시점을 보니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한 직후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둘 사이가 삐걱삐걱하는 줄 알았더니 의외로 그 회담 상황이 좀 괜찮았나 봐요. 물론 네.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일단 네타냐후 총리는 역대 최고 회담 중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런데 백악관은 뭐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였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자,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이 끝난 이후에 뭐 건설적이었어, 생산적이었어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네. 그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별로 예. 좋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오히려 약간 외교적 수사로 가린 거네요, 여러 상황들을.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이제 이 두 정상의 만남을 조금 위협적으로 감지를 하고 아예 선제 공격을 택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란이 스스로 무력 충돌을 제기하면서 전쟁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새로운 군사 작전에 참여하거나 이를 시작하지 말라는 경고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란이 주도권과 추진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점을 여러분 보시면 이란 내에서 민주화 시위, 경제 위기로 위한 민주화 시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혈 사태도 있었고, 근데 트럼프가 뜬금없이 지도부를 제거하고 여러분 이제 민주화 쟁취하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도와주는 일인지 도와주지 않는 일인지 애매한데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이란이 네, 예. 이란에 대한 완벽한 오판에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을 내렸기 때문인데요. 이란 같이 제국을 건설했던 역사가 길고 그리고 시아파 국가잖아요. 네. 말 그대로 종교적인 국가는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체제를 전복하세요라는 게 통하지 않는 게 일단 외부 개입이 있게 되면은 내부가 더 똘똘 결속되죠. 뭉치게 됩니다. 맞아요. 참 이런 상황들을 보면 이 국제 정치 상황에서의 선택들은 도대체 뭘 바라는지 궁금합니다. 걱정되는 건 이제 주변 국가의 미군 기지들 향해 공격이 시작되면서 네네. 확전되는 거 아니냐. 홍해까지 지금 번져 있잖아요. 위기가. 그렇죠. 이거 잘못하면 또 휘말려서 더 크게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지금 상황이 미국과 사우디가 이라크 내 친입 이란 민병대를 타격을 했거든요. 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걸프 국가들 이 전쟁에 다 참전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또 지난 20일에는 이집트에 있던 그 미국의 떠다니는 LNG 저장 시설이 무인기 공격을 받았거든요. 네. 여기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불이 또 다른 가스 운반선으로 번져가지고 이집트까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지금 네.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란 측에서는 본인들이 공격했다 말았다 뭐 이런 인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군사 행동만 왔다 갔다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사우디가 공격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우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반드시 미국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걸 전면전으로 끌고 갈 힘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확전이 될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대다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선택과 그렇게 휘말릴 만한 상황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유가도 오르고 있는데 경제 상황에서 저희가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입니다. 네. BTS 얘기인데요. 네. 그래미 어워즈에서 상 받으면 좋겠다라고 바람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런데 BTS 멤버들이 출품 안 할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자, 그래미 어워즈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빌보드 뮤직 어워드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거든요. 네. 자, BTS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지난달에 그래미 측이요,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서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거 인종차별이고 본상에서 아시아권 가수들 상을 주지 않기 위한 거다라는 논란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 부문을 만들어 놓고 본상 진입을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BTS의 수상 그 확률이 굉장히 높게 네.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29일날 BTS가 멤버 각자의 SNS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로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올린 거예요. 예. 자, BTS의 보이콧 파장이 커지니까 그래미 측이 어제 공식 해명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네.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야. 근데 뭐 그들의 결정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리고 이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는 아시안 팝 음악의 다양성과 성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부분이다. 누군가를 구분하기 위한 거 아니다라고 해명을 내놨거든요. 예. 자, 그러나 전 세계는 그래미 측이 아니라 BTS 쪽에 더 많은 연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뭔가요? 약간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곰곰이 따져보면 지금 겸상 안 하겠다고 옆에 상 따로 차려서 넌 거기서 먹어 이거잖아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에요. 캐나다 출신 흑인 팝스타 위켄드가 주요 부문 후보에서 모두 다 제외가 됐습니다. 네. 당시는 위켄드가 국제적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누가 봐도 위켄드가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네. 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켄드가 당시에 그래미는 부패했다. 비밀위원회가 있는 한 앞으로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면서 보이콧을 선언을 했고요. 드레이크도 흑인 아티스트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을 일찌감치 했었습니다. 예. 자, 주요 외신들은 그래미의 꼼수를 꼬집으면서 이 BTS의 상징적 결단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AP통신은 그래미 신설 부문에 대한 날카로운 거부다. 또 BTS는 방탄소년단이 더 위켄드 등 그래미를 보이콧한 글로벌 아티스트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영국 가디언도 표현은 부드럽지만 그래미를 향한 분명한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AP, BBC, CNN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그래미 스스로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봉준호 감독도 떠올라요. 아카데미 시상식 가서 그랬잖아요. 이거 로컬이잖아요. 맞아요. 이거 미국 지역 영화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부문을 만들 거면 다양하게 만들 거면 왜 백인 부문은 안 만드냐? 미국 네. 가수 부문도 만들어라 이런 식의 조롱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미국이 세계 팝 시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미국 팝 시장으로 쪼그라든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BTS는 승승장구하길 바라겠고요. 여러 가지 또 팬들의 반응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또 관련 소식들은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산타클로스처럼 전 세계 소식들 아주 빠르게 아주 재밌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네, 6874님 오늘도 출근길에 잘 듣고 출근합니다.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841님은요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름을 왜 이래로 하면 어떨까요? 재미있는 방송 응원합니다라고 하는데 좋아요. 요즘 경제 보면 또 외신 보면 왜 이래? 이런 말 하잖아요. 신박한데요. 7841님 감사합니다. 자, 도대체 경제가 증시가 왜 이럴까요? 이분께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개미들의 주식 작전 타임 오늘은 분석가 중에서 옥석 오진석 마켓 에디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네. 자, 어제도요, 일어설 듯 하다가 또 주저앉고 걱정하신 분들 많았는데, 뉴욕 증시를 봤더니 다시 뜨겁게 올라가고 있어요. 뉴욕 증시부터 알려주시죠. 네,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오전에 잘 가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하락 마감했는데 다행히 뉴욕 증시가 시장을 완벽하게 견인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가 1.2%, S&P 500 1.6%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도 2.78% 급등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8%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이상 올랐고 마이크론이 18%, 예. 샌디스크가 무려 26%가 오르면서 예. 자, 그동안 많이 빠졌던 메모리라든지 장비주 대규모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어제 아침에 나왔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성장률이 43%가 찍히면서 맞아요. 여기에 완전히 초점을 좀 맞췄고요. 또 어젯밤에도 램 리서치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예. 역시 반도체가 같이 올라줬습니다. 참고로 SK 하이닉스 ADR도 같이 미국에서 17%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예. 이제 어제 코스피 마감 직전에 최태원 회장의 3,620주 장내 매입 소식이 네. 있으면서 올라준 것도 이제 도움이 됐는데 이번에 매입 규모가 48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좀 적어 보이는데 사전 공시 의무 기준인 50억을 바로 피하고 즉시 매입 가능한 최대 규모입니다. 예. 47억 8천만 원 정도를 샀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그만큼의 어떤 자신감과 신뢰도 있다.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는 여지도 있을까요? 예, 충분히 지금 최태원 회장이 그동안 더 오르니까 사야 된다는 뉘앙스로 말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빠졌던 부분 자체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빠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개인의 돈을 활용해서 의지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부분들과는 달리 또 메타는 좀 안 좋은 뉴스가 있었잖아요. 메타가 상당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메타가 광고 매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을 내줬어요. 네. 근데 인프라 지출이 많이 늘었고 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급락하고 현금 흐름이 무려 91%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이거를 언제 리턴을 가져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차가운 평가를 내렸다. 반면에 가치 실적 내놨던 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매출, EPS 모두 좋았고 심지어는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뉴욕 증시 보신 분들은 이 뭐야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그 흔히 이렇게 20대 때 연애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왜 화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 정말 몰라서 괴로운 이 영문을 모를 것 같은 상황인데 오늘 우리 장의 강한 상승 출발이 조금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측면이 있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이 새벽에 있었던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이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예. 이게 8% 오르면 상한가를 찍게 되는데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를 찍었거든요. 예. 근데 3월 당시에는 이란 전쟁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올랐다면 오늘은 반도체 섹터 자체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오른 걸로 봐야 된다라는 점이 다르고요. 예. 말씀드린 대로 역시 호실적이 나와주면서 투자 우려가 좀 완화된 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지금 아마존이 실적을 내놨는데 클라우드 성장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오늘장에 기대가 되고 또 이제 정책적으로는 파생상품 시장이 오늘부터는 주식시장보다 15분 먼저 네. 8시 45분에 개장하기 때문에 네. 더 기대감을 키우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얘기도 했고 지금 아마존 얘기도 했지만 이게 얼마큼 투자하고 계획이 거창해라기보단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잘 벌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뭐 불과 작년 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앞으로 KPX 자본 지출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밋빛 전망, 메모리를 얼마나 살 수 있는 여력 이런 걸 봤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슬슬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지를 감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AI 관련주 보실 때 뭐 단순히 투자 규모 보시지 마시고 네.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실질적인 매출 전환율 이 빅테크는 그런 걸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AWS 매출 실적이 잘 나왔던 아마존이 지금 뭐 4%씩 오르는 것도 같은 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약간 현금 흐름은 좀 적자인 면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주가는 힘을 받네요. 예. 어닝콜이 상당히 좀 괜찮았다라는 부분이고요. AWS 클라우드 매출이 37%가 찍어줬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다가 장기적으로 AWS 클라우드 연 매출이 1조 달러는 찍을 수 있다. 엄청난 숫자를 좀 제기하는 그런 어닝콜이 있었습니다. 예. 또 자체 칩인 그라비톤 5라는 이 칩을 외부에 판매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얘기 나와주면서 물론 현금 흐름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 이런 분명한 지표들을 내주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도 기대가 많은데 최근에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면 이 미국 여야 상원 의원들이 아마 CXMT 창신 메모리 겨냥한 것 같아요. 중국 부품 쓰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도 좀 기대를 계속 높게 가져가도 될까요? 일단은 애플 같은 경우는 오는 9월부터 이제 팀쿡 CEO가 물러나게 되죠. 네. 존 터너 신임 CEO가 오기 때문에 이제 엔지니어 출신 이 CEO의 능력을 좀 검증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좀 남아 있고요. 네. 이번 실적을 좀 보시면은 실적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아이폰과 맥 매출이 20% 이상 오르면서 매출 방어를 해줬는데 네. 문제는 역시 그 말씀 주신 창신 메모리가 껴있는 중화권 매출이 예상치를 좀 소폭 하회했다라는 예.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분기 매출은 역대 분기 매출로는 애플에게 최대 실적이었다. 이런 예. 부분도 같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중국발 그 CXMT라든지 또 DUB 또 여러 가지 그 키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장이 출렁거렸는데 견제가 들어가면 애플 쪽에서 우리 예. SK하이닉스나 우리나라 주식에는 좀 긍정적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애플이 중국 메모리를 산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물려 있는 장기적인 수요들이 줄어들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그리고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애플 측에도 이미 보도된 바대로 오히려 SK나 이제 마이크론에 요구했던 그런 숫자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삼성 측에서는 HBM의 공급 부족이 더 심화할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실적은 좋을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시장이 별로 호응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글로벌로 봤을 때 쇼티지 자체는 계속 될 거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리는데 사실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선반영된 부분이 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지 파운드리가 부진한 점 그리고 특히 스마트폰 갤럭시 만드는 스마트폰 사업부가 처음으로 적자를 낸 게 상당히 좀 발목을 예. 잡았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부분도 상당히 좀 아쉬웠다라는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 주가 같은 것들을 설정하잖아요. 뭐 목표 주가 몇십만 원, 뭐 강력 매수 이렇게 막 표시해 예. 주잖아요. 또 뭐 글로벌 JP 모건 같은 곳에서는 우리 증시를 뭐 10,000포인트 간다. 코스피 뭐 이렇게 선정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지금 엄청 떨어지고 있는데 괴리감이 너무 크다. 이런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는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업황, 펀더먼털을 반영하는 측면이 좀 있고 향후에 창출될 영업이익에다가 이제 업종별 밸류에이션 곱하기를 해서 만드는 숫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주가를 보시면 그냥 투심, 심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ETF라든지 신용 반대 매매 이런 매도세가 있었기 때문에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출렁이는 경향이 좀 있었다라는 예. 부분입니다. 근데 증권사는 그런 걸 실시간으로 이제 반영을 하지는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엄청나게 괴리율이 좀 있는데 목표가는 말 그대로 목표가이기 때문에 기관의 이제 투자 상황도 다르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참고용으로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가 높으니까 사야지라고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실시간 시장의 변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지표 기준하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것들 때문에 지금 ETF라든지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 제한이 들어가는데 지금 들어가는 조치만으로는 영향 못 준다. 시장 전체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거 뭐 전기 충격기 수준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오늘부터 당장 현금 예탁금 기준 상향 조치가 시작이 되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전체 투자 금액 대비해서 한 20% 정도로 뭐 레버리지에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을 조절한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홍콩 모델이라든지 국제적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더라도 사실은 당장 어떤 기준치를 써서 이거를 제재하기에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네. 금융시장 자체가 자유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요인이 변동성을 줄이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 보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방향에서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그 효과가 얼마나 강력할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정말 시원하게 아주 즐겁게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경제 소식을 잘 전해주셨네요. 마켓 분석의 옥석 오진석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요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클레오,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네, 7757님이요. 집사람이 나이를 들어가는지, 아내분이 나이를 들어가는지 새벽잠이 줄고 아침잠이 많아지면서 출근이 빠른 저한테 모닝콜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모닝콜 했다가 혼나는데요. 네, 오교사 경제라디오 해봅시다에서 모닝콜 드립니다. 오교사님, 일어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펴시면요. 훨씬 젊어지고 얼굴도 더 아름다워지십니다. 예, 제가 보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입경제, 우와, 2951님 의견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응원과 함께 우리 해보면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함께 해주신 분들